일단 방어작용. 첫 번째, 질병. 아프다 얘기지. 왜 아파라고 하니까 두 가지래. 1번 비감염성. 감염은 전염하고는 조금 다르거든. 조금 다른데 병원체. 그러니까 병을 일으키는 원인 물체가 들어온 적은 없어. 그래서 비감염성. 감염된 건 아닌데 라고 했을 때 얘들은 왜 걸리냐. 유전적으로 얘들 뭐 인슐린 결핍 이런 거 봤으니까 당뇨, 일형 당뇨 유전적으로 좀 안 좋은 거지. 혈우병 이런 거. 그러나 유전적으로 안 좋을 수가 있다. 또는 생활 습관. 많이 먹고 안 움직이고 많이 먹고 안 움직이고 쌓이다 보면은 그치 고혈압도 당뇨도 걸릴 수가 있겠지. 맞지? 그래서 유전적이거나 생활 습관이거나 등등등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느냐? 고혈압이거나 당뇨, 혈우, 피가 응고가 안 돼. 혈우병 이런 거. 나 혈액 응고가 안 돼서 온몸에 안에서도 혈관이 막 터져서 피멍 들듯이 영국 왕실에서 이런 게 발견됐잖아. 혈우병 이런 게 있었다. 그러면 감염성 질병은 뭐가 있느냐? 많아. 감염성 질병이 많은데 이렇게 이야기할게. 감염성 병의 원인이 되는 어떤 게 이때 병원체. 병원체가 몇 가지가 있냐면 5가지가 있다는 거지. 나 병원체가 5가지가 있다. 얘가 5가지. 그에 대한 질병을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겠다. 나 그래서 큰 2번으로 할게요. 큰 2번으로. 그럼 감염성 질병에 어떤 물질이 왜 일으키는지, 그리고 그 질병이 뭔지,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얘기할 거거든. 일단 첫 번째 병원체 5개 있다 그랬지. 그때 병원체 중에서 첫 번째 게 세균이라는 병원체. 이렇게 적을게. 병원체 1번. 맞다. 쏘리. 너한테 하나 빠졌다. 4가지만 가르친다. 4가지만 가르친다. 병원체 4가지만 가르친다. 세균. 세균은 일단 우리가 봤을 때 세포다. 자, 근데 이 말을 잘 봐야 돼. 세포다. 효소를 갖고 있다. 효소를 지니고 있다. 효소를 지면 스스로 물질 대사가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같이 가야 돼. 연결해서. 세포 구조다. 효소 가지고 있다. 스스로 물질 대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됐나? 그러면 세균이 그럼 어떻게 생겼어요? 되게 중요한데 세균이 단세포란다. 단세포. 근데 원핵 단세포 원핵생물. 근데 여기서는 그치 단세포 반대가 다세포거든. 세포 혼자 있다는 얘기인 거야. 우리는 다세포. 세포가 여럿이 모여서 조직, 기관, 개체 이렇게 된 거. 그러면 원핵 요거 별표. 원핵 별표. 시간 좀 지나고 나면 단세포는 별거 아닌데 원핵은 뭐예요? 자, 쌤이 세균 중에서 되게 유명한 애 하나만 그려줄게. 헬리코박터라고 있어. 헬리코박터라고. 이 녀석이 희한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정자처럼 꼬랑지도 있다. 운동을 하게. 정자처럼 꼬랑지도 좀 길쭉하게 생겼어. 세균은 동글동글하게 생긴 것도 있고 길쭉길쭉하게 생긴 것도 있고 모양이 좀 다를 수가 있긴 하거든. 근데 헬리코박터라고 이거 언제 들어봤을 거냐? 혹시 요구르트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 이러면서 윌. 그러니까 헬리코박터 죽이겠다는 의지로 만들어진 유산균, 음료, 윌 이렇게 된 거지. 그러나 얘 걸리면 위궤양, 위에 안쪽에 염증이 생겨. 그럼 그게 상처가 계속되다 보면 뭐 맞다 아니단 말이 있는데 아무래도 암으로 갈 가능성도 크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꼭 관련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알고 보면 그렇게
걸렸는 사람은 아무래도 약해서 그렇지 않을까. 뭐 그렇게 어쨌든 헬리코박터라는 균인데 자 얘를 이렇게 좀 그려 실처럼 이게 핵이래. 넘어가는 핵은 뭐야? 동그라미 안에 핵이 있어야 되지. 그치? 핵막이 없다는 얘기야. 원핵이라는 게. 핵막이 없다. 핵막이 없다. 핵이 이렇게 테두리 안에 딱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대. 핵막이 없다. 태어나 처음 들어본 거야. 근데 너무 많아. 자, 혹시 모든 세포는 세포막이 있어야 돼. 나 모든 세포는 세포막이 있어. 세포막이 있는데 자, 이 세균들은 요 파란색이다. 얘는 파란색이다. 크게 적어도 세포벽. 모든 생물은 세포막이 있어야 돼. 근데 딱딱하게 생긴 세포벽이 있다는 거야. 됐나? 너희는 세포벽이 있어, 없어? 없어. 그치? 자, 그러면 나 세균 죽일 방법을 찾았어. 세포벽 못 만들게 하면 얘 죽을 것 같아. 그렇지 않나? 얘는 세포막도 있거든. 벽도 있어. 근데 우린 세포벽 필요 없잖아. 그러면 세포벽 죽이는 물질이 항생제인 거야. 항생제 들어봤지, 그지? 심각하게 감기 걸리면 항생제 먹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인데 이 항생제는 세포벽을 제거하는 기능을 할 거다. 요거 먹으면 세균 죽인다. 근데 지금 세균 왜 죽여야 돼요? 세균이 죽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얘가 돌아다니면서 다른 세포를 파괴하기도 해. 그리고 지가 우리들가 먹고 나면 뭐 쌓는 노폐물 있잖아. 그런 것처럼 얘가 만들어진 독성 물질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게 나를 아프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세균은 들어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얘가 증식을 하면서 얘한테 피해를 줄 수 있고 얘가 만든 물질이 얘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그 얘를 갖다 없애야 되겠다. 세포벽을 없애는 항생제를 좀 써서 죽이면 좋겠다. 근데 이런 병이 있나요? 있어. 얘는 지금 다 세균의 특징이지. 세균 항생제로 치료를 할 거다. 대체 치료는 항생제로 할 거다. 그리고 그 세균이 만들어낸 질병이 있단다. 질병. 좀 센 발음들은 이게 많아. 크트프, 콜레라, 탄저병. 피부가 시커멓게 타는 것처럼 시커멓게 하다가 썩어. 뭐 이런 형태로. 탄저병. 파상풍. 파상풍은 예를 들어 뭐 녹슨 못 이런 거에다가 피부에 끓기가 되거나 하면 염증 생기거나 세균 증식 이렇게. 그래서 탄저병, 콜레라, 파상풍. 얘들 또는 이렇게 결핵. 혹시 결핵 들어봤어? 폐 안 좋아지는 거. 그치, 결핵. 또는 폐렴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폐렴은 세균성도 있고 바이러스성도 있어. 식중독 이런 것도 세균성도 있고 바이러스성도 있다. 됐지? 근데 내가 기억해야 되는 건 한 요 정도 기억을 일단은 좀 해주면 좋겠다. 이랬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 그 전에 있었을 때 그치 순회까지 나던 거거든. 이런 것도 나요. 네, 납니다. 났었다. 그러니까 너희도 기억을 해야 될 거다. 됐지? 자, 세균에 이어서 바이러스. 우리 좀 아는데요? 맞아. 너희가 아는 그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 일단 병원체 2. 병원체 생기 두 번째로 알려주는 병원체 바이러스다. 자, 바이러스는 일단 내가 알듯이 세포 구조 가졌을까 안 가졌을까? 안 가졌지. 그렇지. 세포가 아니다. 일단 얘는 세포가 아니니까 아까 여기 지금 썼던 거 있지. 효소 없다. 스스로 물질 대사할 수 없다. 세트로 따라가는 거지. 됐지? 세포 안 따라. 세포 아니니까 이런 얘기 할 것도 없지. 그럼 뭐로 돼 있어요? 얘는 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핵산. 그런데 이 핵산 어떤 바이러스는 DNA 바이러스, 어떤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인 거야. 이거 코비드19 변종 되게 많지 않았나? 뭐 오미크론 종류가 되게 많은데 이제 지나갔다고 까먹었다. 그치? 그 변이가 많았던 게 걔들 RNA 한 가닥짜리 바이러스인 거야. 그 변이가 억수로 자리를 일주일 단위로 새 변종 또 발견됐잖아. DNA 바이러스는 그렇지 않았을 건데 자 그러면 핵산과 그리고 단백질 껍질 핵산 단백질 껍질
그러니까 지가 없으니까 어떻게? 뭐가 필요해? 아하, 얘들은 숙주세포가 필요했던 거지. 숙주세포. 내가 들어가서 야금야금 먹어야 될 내 마음대로 이용하고 싶은 그 세포. 숙주세포 안에 들어가서 증식을 하는 거지. 그때 복제를 통한 증식. 공장에서 똑같은 문제 톡톡톡톡 찍어내듯이 복제를 통한 증식. 분열을 통한 증식이란 말을 쓰면 안 된대. 아까 이런 우리 세균은 세포였지. 분열이란 말은 세포 분열의 줄임말이야. 내가 진후과학회도 이렇게 이진욱 얘기하는 거잖아. 맞지? 그런 것처럼 분열 아니 복제를 통한 증식 요 말 기억을 해야 돼. 됐습니까? 숙주세포 안에 들어가서 네 거 내 마음대로 쓸게 해서 다 증식하고 나면 빵 터뜨리고 나와서 딴 애 다 죽여버린다는 거지. 기존의 세포를. 이러나 그럼 생각보다 있잖아. 기존에 있던 세포가 파괴가 되는 거지. 질병이 생각보다 좀 심각하대. 근데 혹시 쌤 이거 치료할 방법이 있기는 그래 있는 것도 있어. 이름이 바이러스 바이러스 무찌르는 약 항바이러스제. 그러니까 독감 걸리면 항바이러스제가 있어. 근데 딴 거는 그냥 코비드19 걸렸을 때는 그냥 감기 증상처럼 되는 거 완화시켜준 정도지. 그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은 없어. 이랬나? 이게 종류마다 좀 다르다는 거지. 개발이 좀 어려워요. 항바이러스는. 자, 그 다음, 그럼 지금 질병은? 그치, 그러한 질병이 뭐 있느냐? 좀 심각하다. 홍역, 소아마비. 혹시 소아마비라고 들어봤어? 소아마비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쌤 어릴 때는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손발이 뒤틀리거나 이게 몸에 균형이 안 맞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어. 사실 그 사람들이 병에 걸렸는 건데 지나가면 좀 무서웠어. 왜? 정상인들하고 다르게 손이나 발이나 이렇게 모든 부분이 좀 비정상적으로 불균형인 거야.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가야 때, 소아일 때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한 거야. 그래서 마비 증상이 생겼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서 몸이 자라는데 한쪽은 괜찮았고 한쪽은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안 좋아지면 여기는 쭉쭉쭉 자라는데 이쪽은 정상적으로 못 자란다는 거지. 그러니까 몸의 균형이 안 맞아. 비대칭증이야. 근데 그 사람 잘못도 아닌데 하여튼 조금 두려웠어. 그나 근데 지금 없어. 이유가 뭐냐면 소아마비 백신 개발하는 사람이 전 세계인이 편했으면 좋겠다. 공짜로 백신 특허 안 낸다. 공짜로 다 주사 맞아. 그래서 없어졌음. 됐나? 대단한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송역, 소아마비, 코로나 맞지? 그리고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왜 갑자기 기억이 안 날까? 광견병 이런 것도 바이러스 좀 심각하다 이러면 AIDS가 뭐지?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획득된 Acquired Immune 면역 Deficiency 결핍된 신드롬 증후군. 면역 결핍 증후군.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이랬나? 에이즈. 책에 다 적혀 있을 거고, AIDS가 궁금하지는 않을 거고. 됐지? 코비드19 이런 거. 됐나? 코비드19. 얘들. 폐렴 이런 것도 바이러스는 다 있는 거고. 됐나? 생각보다 좀 심각하게 아프다? 혹시 천연두 들어봤어? 천연두가 뭐게? 그러니까 얼굴이 이게 수두 들어봤나? 수두? 대상포진, 에볼라 이랬을 때, 너가 어렸을 때 전 세계적으로 막 사람들 치료하다가 막 죽고 난리 났었거든. 의료인들도. 되게 심각한 건데, 천연두 하는 게 뭐냐면, 처음에 이제 백신 개발 이렇게 된 거지. 요건 쌤 고다음 시간에 아마 더 얘기할 건데, 얼굴에 뭐가 나, 피부에 뭐가 나. 근데 이렇게 수포가 잡히듯이 물집이 빡 생겨. 물집이 빡 생기는 그게 수두야. 근데 이게 맨 같은 바이러스로 대상포진. 할아버지 할머니 면역력 떨어지면 그게 생길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굉장히 아프고 치료도 많이 어렵고 이런 게 바이러스성. 대체 그럼 바이러스성 왜 치료가 어려우냐? 바이러스가 어디 살아? 요 안에 들어가 살지. 이 세포 내 거야.
그럼 그 바이러스 죽이려고 하면 내 세포를 죽이든지. 맞지? 좀 심각할 거라고. 치료가 좀 힘들다. 됐나? 자, 세 번째 됐고, 자, 바이러스. 그 다음 4번. 바이러스. 다음 원생생물. 원생생물은 아까 원핵세포. 그거 딴 거야. 그거하고 딴 거야. 원생생물. 그럼 얘는 혹시 그 이게 빠를 걸 질병에 혹시 들어봤어? 말라리아가 뭐지? 더 열대지방에 모기 몸 안에 병원체가 있어. 말라리아 병원체가. 그리고 아이고 이분아 피 좀 줘 하고 모기가 콕 찌를 때 모기 안에 있던 병원체가 들어와서 사람 몸에 증식을 하는데 어디에? 적혈구 쪽으로 가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심각하게 좀 열도 나고 많이 아프고 힘도 없고. 그런데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 수면병. 잔대. 계속 잔대. 왜? 힘도 없고 구토도 나고 열도 나고 막 난리가 나니까 사람 축축축 쳐져가지고 잔해 이렇게 된 거야. 이거는 모기가 매개됐지. 모기가. 여기는 채채파리라고 파리가 매개를 해. 우리나라엔 지금 선생님이 알기로는 뭐 수면병까지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아. 채채파리라고 있어. 그냥 파리 이렇게 적어놔버렸어. 이런다. 얘 몸에 있다가 소나 이런 거 찔러가지고 공격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증식을 한다는 거지. 이랬나? 그러면 이 원생생물의 특징이 뭐냐? 그래, 단세포 진핵 생물. 진핵. 아까 얘랑 혹시 우리 원핵이라는 거 중요하다 그랬지? 원핵은 세균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원핵은 세균밖에 없었음. 이따 마지막에 다시 한번 얘기할게. 원핵은 세균밖에 없다. 그럼 딴 거는 진핵이다. 그럼 진핵 뭐예요? 진짜 핵이 있는 거. 내가 아는 거 어떻게 세포에 사람 세포처럼 이렇게 핵 있는 거 알지? 그 진핵세포. 됐습니까? 진핵세포. 진짜 우리가 봤을 때 동글동글하게 생긴 이 핵이 있는 세포다.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말라리아나 수면병 이런 거 일으키더라. 됐나? 그럼 얘 왜 죽이기 힘드냐? 우리도 진핵세포거든. 우리 세포도 진핵세포거든. 얘 죽이기 힘들다는 거지. 치료하기 힘들어. 좀 도와줄 뿐이야. 그 정도. 이해됐습니까? 또 오죽했으면 남모양 적혈구 있는 지역에서 말라리아 발생 잘하면 남모양 적혈구 있는 사람들이 잘 산다. 얘들이 어디로 갔다? 적혈구에 가서 적혈구 파괴시키고 이렇게 될 거니까. 됐나? 그러니까 얘는 크게 무게는 없어도 돼.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곰팡이. 이게 여기다 안 적어뒀는데 병원체포입니다. 병원체포. 네 번째 병원체. 곰팡이는 혹시 너희들 이거 기억나? 균계. 뒤에 가면 할 거야. 식물계, 동물계, 균계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균계. 균계에 속하는 게 누가 있냐면 버섯, 곰팡이가 있어. 버섯, 곰팡이. 그리고 우리 눈으로 곰팡이 별로 볼 일은 없었단 말이야. 근데 버섯은 특징이 쫄쫄쫄 찢어지지. 맞지? 모기버섯 같은 몇 개 빼놓고는 대부분의 버섯은 쫙쫙 찢어져. 송이, 뭐 새송이, 뭐 만가닥버섯, 느타리버섯 이런 거 다 쭉쭉쭉 찢어질 거라고. 그게 왜? 혹시나 이 글자가 뭐냐면 사자거든. 실사자. 실. 몸이 균사로 돼 있어요. 균사. 실로 돼 있다고, 실. 이랬습니까? 한자 안 적어도 상관이 없는데 실로 돼 있다, 실. 나 염색사 이런 거 할 때도 실이었다. 균사. 얘생 진에게 원액. 얘들 우리하고 식물, 동물, 균계 이렇게 같이 되거든. 다세포 진액이다. 다세포 진액. 그러니까 한마디로 찍어도 어떻게? 우리한테 봤을 때 누구 세균만 원핵. 나머진 진짜 세포 진핵. 얘는 진짜 우리 것처럼 다세포 진핵이잖아.
근데 곰팡이가 우리 몸에 어디 사는지 아나? 밑에다 적어라. 질병, 무좀, 칸디다쯤. 피부병이래, 피부병. 그러니까 우리의 피부에 싹 들어와서 적당한 데 붙어서 사는 거야. 혹시 곰팡이 만약에 집에서 찾는다면 잘 없을 건데 어디냐면 쌤 같은 거 가끔 팡이제로 이런 거 하거든. 싱크대 테두리에 거기 실리콘 있는데 까맣게 점이 하나 딱 생겨. 아주 작게. 그럼 얼른 팡이제로 쏙 뿌려. 왜냐? 그게 곰팡이거든. 그러니까 쌤 아까 너 실처럼 볼 일이 별로 없다 그랬잖아. 굉장히 해롭거든. 굉장히 해로우니까 보였다 하면 바로 없애버릴 거니까. 근데 안 없어져 사실은. 싱크대인데 정말 열심히 닦아야 되는데 어떻게 잠시 방심을 하면 얼른 올라와. 죽냐고? 안 죽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더 죽이기 힘들겠지. 그럼 어떻게? 평생 같이 가야 돼. 단 얘들은 수분이 없으면 축축하지 않으면 잘 안 생겨. 좀 전에 방심하고 물기 제대로 제거 안 하면 생긴다 그랬지. 그래서 아빠 발가락에 무좀 뽀송뽀송하게, 심지어 우리 아빠가 좀 예전에 그랬을 때 좀 심했을 때 드라이기로 말려. 발 씻고 난 뒤에 아빠 뭐해요? 머리카락 말리는 게 아니고 씻고 난 뒤에 드라이기로 말리는 거야. 그러니까 수분 없으면 증식을 안 할 거니까. 근데 좀 전에 없앨 수 없다 그랬지. 그치? 왜? 아빠 발가락 지푸랑 똑같아. 그럼 이거 없애려면 발가락 아웃 이거 똑같은 거야. 없앨 수 없으니까 같이 가자, 같이 살자. 근데 좀 조용해. 어디 떠드노? 항, 진, 균, 제. 얘를 항, 진, 균, 제. 균을 진압을 하는 거야. 또 못 올라오게 진압을 하는 거다. 꽉 눌러갖고 조용하고 있어. 어디? 살 수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알아. 이러면서. 그나 항진균제. 이랬습니까? 그래서 병원체가 우리가 봤을 때 4가지가 있다. 4가지. 세균, 바이러스, 원생생물, 그리고 마지막에 곰팡이까지. 그때 그 중에서 세균이 특이한 게 좀 많았어. 원핵 생물. 원핵. 핵이 없어. 핵막이 있는 핵이 없어. 이렇게 될 거고. 특이하게 세포벽이 있어. 그나 세포막 바깥쪽에 세포벽이 있는데 그 세포벽이 얘들아. 자, 쉽게 얘기하면 이거다. 혹시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 집에 혹시 그 가마솥 있는 사람? 아궁이 있는 사람? 없지. 그치? 아파트에 아궁이가 어디 있고 가마솥이 어디 있겠는 맞지? 그러면 이런 격인 거야. 우리는 집에서 아파트니까 주방에 그치 뭐 인덕션은 있을 수가 있고 오븐기는 있을 수가 있지만 아궁이 없잖아. 그치? 보일러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초가집에 그 전시장에 가면 아궁이가 있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우리 세포하고 아예 다른 게 세균인 거야. 우리는 아궁이 없는데 세균은 어떻게 아궁이와 같은 특이한 물질을 가진 세포벽이 있어. 그 세포벽을 죽이는 게 항생제. 끝나? 그래서 병원이 항생제 치료한다. 세균성 질병으로 내가 조금 아프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랬나?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잠깐 할게. 혹시 우리가 질병에 걸렸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낫게 돼야 되겠지. 근데 그 중에 선생님 이 얘기를 잠깐 할게. AIDS. 뭐라고?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자, 지금 선생님이 알기로는 얘가 치료제가 개발된 걸로 알고 있거든. 얘는 HIV가 원인이야. 이 V가 뭐냐면 바이러스의 V야. 그나 휴먼, 인간, 이뮨 디피션시,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야. 그나 그럼 이 바이러스가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바이러스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 숙주세포가 있어야 된다 그랬지. 맞지? 숙주세포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 숙주. 자, 잘 산다. 들어와서 자고 사는 세포. 이랬나? 근데 그 세포 이름이 조금 이따 자세히 이야기할게. 일단 이렇게 적어줘. T, 림프구, 이렇게. HIV라는 바이러스가 있다. 얘는 T 림프구, 우리 몸에서 보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네. 근데 이 T 림프구가 원래 2가지거든? 2가지 중에서도 이렇게 추가를 좀 해줘. 2가지 중에 조금 더 중요한 애가 있는데 걔가 보조 T 림프구야. 보조 T 림프구에 얘가 들어와서 한대. 아하, 큰일 났다. 야, 증식아 뭐 해야 되겠노?
보도티름프구 되게 중요한 세포라 그랬지. 얘가 죽는 거야. 이랬나? 얘가 죽는 거야. 그러면 일단 내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바이러스가 증식을 한다. 바이러스가 증식을 하게 되면, 받아라. 무슨 상황이 생기냐? HIV,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한다. 침투를 하게 되면 바이러스 수가 쫙 늘어나려고 할 거야. 바이러스 수가 쫙 늘어나려고, 안 돼! 줄여. 되겠나? 줄여. 왜? 누가 줄였느냐? 일단 되게 중요하게 나쁜 놈 죽이는 거, 콕 찔러 죽일 것 같은 요 보도티림프구. 얘가 있으면 얘가 원래 농도가 상당히 높거든. 높아. 높은데 걔들이 얘를 갖다가 어떻게 요렇게 오다가 얘 들어온지 알고 이거 없앨 때 보도티림프가 좀 늘어나면 얘가 늘어나면 이 바이러스를 죽일 거라고. 이해되겠나? 보도티림프가 늘어나면서 바이러스 죽일 거라고. 혹시 너희들 아까 51쪽 한 표 봐라. 51쪽. 굳이 얘는 그림을 그릴까 싶어서 51쪽에 보면 너희들 HIV 보이나? 아래쪽에 51쪽의 그래프에 파란색 그래프가 HIV 바이러스인 거야. 그럼 얘가 바이러스가 쭉 늘어나면 저 나쁜 놈인데? 라고 해서 이거 일단 못된 놈, 나쁜 놈, 우리 몸에 들어온 거 다 병원체 죽인 애가 보도티가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 됐지? 그럼 얘 수가 쫙 늘어나면서 얘가 쫙 늘어나면서 바이러스를 이게 늘어났으니까 바이러스 죽여. 줄어들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줄어들었지. 줄어든 것 같지만 몇몇 남아있는 애들이 티림프구 안에 들어가서 증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시간이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바이러스 수가 슬 다시 늘어난다는 거야. 그 대신 여기 있던 보도티림프구는 영락없이 줄어들겠지. 그럼 이게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 나쁜 놈 문지르는데. 이게 줄어들면 감기 바이러스, 무슨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와도 죽을 수가 있어. 그러나 이게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이랬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선생님이 안 적으려고 그냥 그 페이지 보자 그랬고. 됐나? 어쨌든 HIV는 어디에 산다? 보도티림프구 안에 살 거다. HIV가 처음에 줄어들었던 이유, 파란색. 이 바이러스가 줄어들었던 이유는 림프구가 많아지면 전반적으로 활성화된 게 좀 많아. 쟤를 죽였다. 이해됐나? 그럼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보도티림프구가 숙주였잖아. 파괴가 된 거지. 얘가 이렇게 들어가서 사니까 숙주세포 파괴되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또다시 바이러스 수가 늘어난다. 잘 됐나? 자, 그 다음 이렇게 이야기할게. 면역질환. 면역질환이라고 있는데 하나는 얘가 뭐야? 알러지. 알레르기. 그치? 옛날에 쌤 때 무조건 알레르기 했는데 요즘 뭐 알러지, 이 책에는 엘러지 돼 있더라고. 엘러지 이렇게. 됐나? 알레르기. 근데 알레르기가 뭐냐면 혹시 알레르기 있는 사람? 비염. 오케이. 알레르기성 비염. 또는 기관지 천식. 이런 거. 집에 가서 하면 돼. 집에 가서 하면 돼. 이건 안 적어도 돼. 비염이나 천식 이런 게 있는데 얘는 사실은 어떤 상황이냐면 알레르기는 안 그래도 되는데 과민하게 반응을 해. 과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게 누구한테는 꽃가루 때문에 누구는 먼지 때문에 우리 집에 어떤 애 같은 경우는 절대 동물을 키우면 안 된대. 그러니까 검사를 그냥 해보니까 얘는 동물 털 알러지가 있대. 동물 털 알러지가 있대. 동물의 털에 대한 알러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애는 먼지, 어떤 애는 꽃가루 이런 거, 또는 음식 이런 거에 대해서 왜 너가 학교에서 항상 학교 초대 조사지 그지? 음식에 대해서 알러지 있나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생기는 게 보통은 뭐 비염이라든지 천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어떤 애들 먹어도 괜찮은데 어떤 애들 먹으면 어떻게 갑자기 가렵거나 그 가렵거나 이런 것들이 이따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알려줄게. 그나 그래서 딴 애는 먼지 있어도 에이 뭐 있겠지 하는데 우리 몸이 내 몸이 먼지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난리 났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니까 그게 빨개지고 가려워지고 뭐 부어오르고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나 또 다른 면역 질환이 하나가 뭐냐면 일단 얘들은 과민하게 반응한다. 심하게 과민하게 이렇게. 또 다른 하나는 자가 면역 질환이 있어. 이건 뜻이 뭐냐면 사실은 예를 들어서 아까 병원체 이렇게 이야기했지. 병원체는 얘는 안 적어도 돼. 느낌 알면 돼. 나중에 더 자세히 이야기할 건데 병원체. 예를 들어서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럼 이게 어떤 게 있냐면 내 몸에 있지 않은 건데 밖에 들어온 거. 이게 내를 아프게 하면 얘가 병원체야. 됐나? 근데 자가 면역 질환은 내 거야. 분명히 내 연골이거든. 연골 어디 있어? 뼈 사이에 보드라운 거. 연골인데 얘가 착각을 한 거지. 얘가 착각을 하고 얘가 내 거 아닌 걸로 인식을 한 거야. 막 공격을 하는 거야. 너 죽어야 돼 이런 식으로. 어떤 물질 막 분비해서 얘가 죽도록. 되겠나? 그럼 그게 바로 류머티즘이야. 류머티즘 또는 류머티스 관절염 이런 식으로. 얘는 그냥 오래 써서 아프다 이게 아니라 지금 바이러스 들어온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은 연골에 손가락 마디에 염증이 생기면서 막 붓는 거야. 근데 그 사람 옆에 있다고 내가 없느냐? 그건 아니야. 병원체에 의한 건 아니고 그냥 자가 면역 질환이니까. 나 왜 그렇게 됐냐고? 아마 유전력도 클 것 같고 그렇게 되는데 정확한 이유는 모름. 이러겠나? 그래서 이렇게 자가 면역 질환으로 대표적으로 연골을 공격을 해서 손이고 사진 있지, 그지? 진짜 마디마디가 부어서 되게 아프고 변형되는 경우가 있다. 이게 자가 면역 질환이다. 이해되겠나? S. 그러면 일단 선생님이 자, 병을 원인체가 4가지가 있다. 병을 원인체가 4가지가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면역 관련 질환에 대해서 면역이 아예 없어지는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에이즈 또는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는 경우나 알러지라는 경우들도 있기는 하다. 자, 그러면 그 뒤에 넘어가면 자, 우리 몸에 일어나는 면역이 2가지가 있는 거야. 그 다음 페이지에 어떤 면역이 있느냐? 선천성 면역이 있고 후천성 면역이 있어. 자, 적을 겁니다. 선천성 면역이 있고 후천성 면역이 있다. 선천성 말 그대로 타고났다 이 말이지. 타고났다.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면역, 선천성 면역. 후천성, 내가 태어나고 난 뒤에 겪으면서 그런 면역을 가졌어요. 이렇게 되는 거라. 후천성, 선천성, 후천성. 보면 선천성은 상당히 일반으로 딱 봤을 때 신속하겠지, 그지? 되게 빠르게 바로 반응을 하는 거고 후천성은 사실 시간이 좀 오래 걸려. 어떤 과정이 획득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더라. 이렇게 된 거라. 자, 그러면 선천성, 후천성 중에서 선천성 면역 여기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게. 됐나? 6번 해야 되네 이제. 맞지? 선천성, 후천성 있을 건데 자세히는 6번으로 할게. 6번. 선천성 면역. 선천성 면역 안에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그 첫 번째가 피부와 점막. 우리는 아마 건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잘 못 느끼고 있을 건데 피부와 점막, 지금 그게 차이가 뭐예요? 피부라고 하는 건 우리가 봤을 때 건조하게 뭔가가 생겨있는 이 부분들, 우리 몸의 겉부분 다 덮고 있는 건 피부인 거야. 그럼 점막은 뭐예요? 점막은 내가 딱 만들 때 건조하다 이거 촉촉하네. 어디에? 입 속에, 코 안에. 촉촉하지, 그지? 촉촉해야 돼. 여기처럼 말랐으면 코 안에 코피 나고 난리가 나. 이랬나? 촉촉하게 그렇게 젖어 있는 상태. 눈에 이렇게 딱 보면 촉촉하게 젖어 있단 말이야. 눈 안쪽, 코 안쪽, 입 안쪽, 기관지 안쪽 이런 거 다 촉촉하게 젖어 있는데 여기에 점막이 있다는 거야. 됐습니까? 일반적으로 피부하고 점막은
물리적으로 장벽이 된다. 물리적 장벽. 그런 경우 내가 오염된 물에 넣었다. 아니면 오염된 물 떠나서 바다에 소금물에다 손 넣었다고 아프나? 안 아프지. 근데 상처가 났는 상태에서 소금물에 넣으면 진짜 아파. 그치? 그게 뜻이 뭐냐면 아, 피부가 물리적 장벽이구나. 밖에 게 안 들어오고 안에 게 안 나가는 상태. 이 상태란 거지. 됐나? 오케이? 그리고 쌤 점막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 잠깐만 이야기할게. 얘들은 일반적으로 점액질, 촉촉하게 어떤 액체 같은 게 묻어 있을 거야. 점액질로 덮여 있어. 그리고 꽤나 많은 부분이 특히 기관지 이런 데 보면 아주 가느다란 털, 섬모로 덮여 있거든. 왜 갑자기 장기질 아, 목이 칼칼해서 이럴 때 있잖아. 그게 뭐냐면 미세하게 먼지 같은 게 딱 들어가서 아, 얘 걸러내 해서 손모가 활동을 해서 걸러내게 할 때 목으로 내가 의도적으로 아, 뭐가 좀 이상하다 걸러내야 되겠다 이렇게 될 때. 근데 자, 점액질, 손모 얘들이 일단 보호하고 있었다는 거지. 이물질 들어오면 웬만하면 괜찮은데 또 콧물 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지. 그리고 안 좋은 거 걸러내기 위해서 되는 건데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하나가 있다. 라이소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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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적으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적을까? 세포벽 X. 누구의 세포벽을 없앨 거냐? 세균. 세균의 세포벽을 없앨 거다. 세균의 세포벽. 그럼 항생제인데? 그치, 우리 몸에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자연적으로 갖고 있는 항생제가 있다. 이름이 라이소자임. 라이소자임. 사실 제가 합성어거든. 라이소존 하는 게, 야, 나쁜 놈들 다 녹여. 이게 라이소자임. 녹이는 효소. 라이소존 엔자임 합성어라서. 그러니까 나쁜 놈들 녹여 이거거든. 그럼 그게 어디 있어요? 눈물, 콧물, 침, 땀. 이해됐나? 그건 집에 가서 필요할 때 딱 쓰면서 적고 외우기. 눈물, 콧물, 침, 땀 이런 다 라이소자임이 있어. 그러니까 사실 여기 세균이 바이러스가 있어. 있지만 내 눈에 들어올 거거든. 내가 걸리지 않아. 왜? 그래서 뭐 안구 건조증 이렇게 되면 걔를 충혈도 잘 되고 하는 이유가 세균들 이런 것도 촉촉하게 젖어 있어야지 라이소자임이 활동하면서 면역 유지할 거다. 이랬나? 피부 점막. 자, 두 번째. 식세포 작용. 식세포 작용. 식세포. 뭘 쓸까? 요 식자가 이거 맞지 싶은데 밥식, 먹을식 이런 거. 먹었대. 누구를? 세균을. 세포를. 됐나? 아, 그러면 세포 잡아 먹었다 이렇게 된 거지. 뭘까? 에이, 나쁜 놈들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네. 잡아 먹어야 되겠네. 예를 들어서 백혈구. 그치? 예를 들어서 백혈구. 그래서 내 몸에 내 거 아닌데 걔 좀 잡아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 그치? 세 번째. 염증 반응. 염증. 자, 요거는 이제 설명만 좀 듣자. 일단 요거만 좀 적고 설명드릴게. 히스타민, 비만세포. 적어놓고 쌤 설명을 할게. 혈관 확장. 부교감 아니다. 혈관 확장. 혈액의 투과성 증가. 병원체 제거. 백혈구. 땡땡 보름. 염증 반응에
붉고 열이 나고 붓고 몸이 퉁퉁 붓듯이 붓고 붉게 빨갛게 붉게 되고 만져보면 따끈따끈하게 열감도 있고 그리고 붓고 아프다 통증도 있고 적어놓고 이제 설명할게. 염증 반응. 염증 반응은 몇 가지 메커니즘이 있는데 이렇게 될 거야. 편안하게 들으면 될 것 같아. 일단 우리의 건강한 피부가 있었어. 근데 건강한 피부에 뭐가 앞쪽이 찔렸다. 교실에 뭐가 있었는가 봐. 그치? 근데 앞쪽이 찔렸을 때 앞쪽 옆에 얘한테 붙어있던 여러 가지 내 몸에 없던 게 들어올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여기 붙어있던 게 내 몸에 들어왔는데 쏙 뺐거든. 빼도 얘 들어왔던 건 나가나? 안 나가지. 그러면 저 쏙 빼니까 어떻게? 내 몸에 이렇게 구멍이 좀 나 있고 이미 이상한 분이 몸에 좀 들어왔고 그치? 그런데 사실은 그 내 몸 안에 이렇게 혈관이 있었단 말이야. 모든 몸에 혈관이 분포할 거니까. 맞지? 그래서 혈관이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데 혈관 안에 누가 있을까? 백혈구도 있고 적혈구도 있고 많겠지, 그치? 근데 이 혈관이 어느 정도냐면 적혈구가 꽉 낑겨 아유 낑겨 이렇게 할 정도로 모세혈관 두께야. 근데 적혈구가 크게 백혈구가 크게? 백혈구가 핵도 있는 애인데 되게 커. 적혈구는 뭐 든 것도 없어. 뻥뻥 비었어. 그래서 그냥 물 떠밀려 가듯이 이렇게 가면서 산소 좀 있으면 받았다가 없으면 내놨다가 이런 작용을 하는 게 적혈구인 거야. 백혈구 있으면 훨씬 더 큰데 근데 백혈구는 뭐하고 똑같으냐면 찰흙, 아이클레이 지 마음대로 모양이 바뀔 수가 있어. 좁으면 좁은 대로 넓으면 넓은 대로 아니면 외국의 유령, 캐스팔제 창문으로 쑥 나갔다가 좁은 틈으로도 창문으로도 몸이 이렇게 쑥 변해서 이렇게 나간다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것처럼 백혈구 모양이 싹 변해. 그래서 나 되게 큰데 이 안에 꽉 있을 수가 있어. 근데 얘는 이마에 몸이 크니까 많이 먹어야 되겠지, 그치?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긴 한데 자 들어왔지? 옆에 비만세포라고 있어. 뚱뚱한 사람한테 있는 거 아니야. 착각하지 마. 난 뚱뚱하니까 그거 아니고 전혀 상관없고 비만세포라고 있어. 되게 시끄러운 놈이야. 무슨 얘기냐? 아니 뭐 하다가 쌤 여기 물 흘러있어요. 갈 수도 있잖아. 어머나 여기 왜 물이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좀 희한 같다는 놈이 하나가 있어. 걔가 이름이 비만세포야. 그럼 얘가 어떻게 어머 쟤 들어왔어 하면서 떠들어댄다는 거지. 그럼 얘가 이거 보고 비만세포가 놀라서 어머나 어떡해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갖다가 내보내. 이러나? 잡았대? 이렇게 하면서 비만세포가 내놨는 게 이게 히스타민인 거야. 됐지? 그래서 이 히스타민 나가면 얘가 어디로 가? 혈관한테 가. 근데 혈관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대. 이렇게. 그렇겠지. 파이프처럼. 생겼겠지, 그지? 근데 이게 혈관이 아까 확장된다 그랬지? 혈관 확장되라. 시작. 이렇게. 커졌지? 맞지? 커졌는데 봐봐. 구멍이 막 생겼네. 이거야. 히스타민 나와서 혈관을 갖다 쫙 눌렸지? 그럼 혈관 구성, 여기 다 구멍이 생긴 거야. 됐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여기에서 나쁜 놈도 들어와 있고 삐죽삐죽 상처도 있는데 히스타민을 내놨기 때문에 혈관이 이게 이만큼 굵어지는 거야. 이만큼 굵어지니까 혈장도 많이 오고 백혈구도 적혈구도 막 몰려온다는 거지. 이랬나? 돌아가면서 피곤함을 표시하면 안 돼. 됐나?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혈관이 넓어졌다 그랬지? 많이 왔다 그랬잖아. 적혈구 왜 왔을까? 백혈구 일하러 왔으니까. 산소 줄게. 네 일해야지. 이렇게 줘야 될 거니까 적혈구도 많이 왔어. 그럼 누가 한번 생각해봐. 얘가 이렇게 혈관이 넓어지면 이것도 결국 이렇게 부풀어 오르지 않겠나? 원래 있던 거에서. 얘가 넓어졌는데. 안으로 들어갈 수 없잖아. 뼈 뚫고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피부가 확 부풀겠지. 근데 밖에서 보니까 혈관이 많이 넓어졌어. 그럼 밖에서 보면 월겋겠지. 맞지, 그치? 근데 옆에 신경도 있을 텐데 혈관 넓어지니까 꾹꾹꾹 누르지 않겠나? 아프다.
아야 이렇게 된 거지. 그리고 이게 화학작용이잖아. 화학작용을 하기 위해서 항상성, 세균, 바이러스 이런 거 들어오면 너가 혹시 기억나? 그 독감뿐만 아니라 감기 이런 거 걸리면 열나잖아. 그건 사실은 우리 몸에서 왜? 물질 대사를 빨리 해야 돼. 빨리 하기 위해서 온도를 높여버린 거야. 화학 반응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강제로.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야, 나쁜 놈 들어왔는데? 체온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돼서. 타이록신하고 막 분별해서 열을 확 올리는 거야. 그래서 다 낫고 나면, 그래서 약 먹으면 체온 딱 내려. 그때가 몇 시간 되면 다시 열이 올라. 다시 약 먹고 나면 체온 내려. 이렇게 또 다시 올라. 독감 한번 걸렸었는데, 아파 죽는 줄 알았거든. 근데 어떻게, 며칠 지나고 나니까 약 안 먹어도 온도가 안 올라가는데, 그때부터 땀나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니까 내 몸에 나쁜 놈 들어왔지? 온도 올려야지 활발하게 화학작용이 일어나잖아. 차단 다 해버려, 얘들이. 땀 못 나게. 진짜 열 풀풀풀 나는데 땀이 안 나. 땀이 안 나. 땀 나고 싶은데. 그래서 쌤 같은 경우는, 우리 애들 같은 경우는 열 오르면 내가 출근 못 하잖아. 왜냐면 병원에 누가 매여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연락 어떻게 했느냐. 정말, 좀 어릴 때 이럴 때 집에 고방만 뜨겁게 하고, 그리고 이불 같은 거 두고 옷 입은 채로 밤새도록 뜨뜻한 물을 갖다 정수기 물 갈아가면서 계속 붓는 거야. 애한테. 욕조에 있듯이. 진 자고 있는데. 왜? 그럼 체온이 못 올라가겠지. 증발 때문에. 이해됐나? 그러니까 땀 나야지 체온이 내려가잖아. 많이 어릴 때는 땀 안 나고 열 올라가면 아까 헬렌킬러 봤지? 심각하게 아파지거든. 빨리 입원해야 된단 말이야. 자, 그 얘기는 흘러갔고, 자, 여기서 그럼 어떻게 백혈구가 튀어나와서 나 얘를 먹었음 이렇게 먹은 거야. 근데 너무 많이 먹었다. 배불러서 못 들어가겠어. 이렇게 되면 여기 이게 노란색, 하얀색 고름으로 남아있는 거지. 고름으로. 그래서 다리끼 같은 거 났을 때 하얗게 노랗게 되었다. 그래서 이거 짜내고 나면 나중에 피부가 회복은 될 거다. 이렇게. 이해됐나? 됐어. 그럼 염증 반응은 일단 아까 쌤 쭉 적었던 게 다야. 외부에 꽤 뭐가 들어왔어. 그럼 얘들아, 자, 발행. 백혈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요거 나쁜 놈이라 그랬지. 나쁜 놈이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얘가 증식을 할 거다? 어떻게? 분열을 통해서 증식을 할 거야. 이거는 다음 달에 또 할 거니까 괜찮아. 분열을 통해 증식한다. 분열이란 것은 우리 엄마가 윤정아 하던데 박윤정이야. 맞지, 그치? 박윤정 안 해도 윤정아 하면 내 얘기하는지 알지? 그처럼 분열이면 이게 세포 분열인 거야. 분열을 통한 증식이라고 하면 무조건 세포 분열을 통한 증식. 그럼 바이러스는 분열을 통한 증식이 아니라 복제를 통한 증식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됐지? 그러면 세포가 분열을 통해서 이거 늘어나면 어떡해? 좀 심각하게 약 오래 먹어야 되는 거야. 얘가 얼른 들어왔지? 요땐 약 얼른 발라버리고 나면 얼른 요거만 써 없애면 되는데 시간이 지났다, 방치해놨다, 얘가 쭉 늘어나겠지. 여기만 있겠냐? 나도 딴 데 여행 가고 싶은데 쫙 가는 거지. 커지겠지. 그럼 오래 아프겠지. 이해됐나? 그래서 염증 반응은 이렇게 밖에 딱 들어왔다. 일단 네가 누군지 물어봤어? 안 물어봤어? 물어본 적 없지? 선천적인 거야. 물어보지 않고 내 거 아닌데? 죽여. 없애. 이렇게 된 게 선천적 면역. 그럼 누군지 물어보고 죽일게. 이게 후천성. 특이적.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선천성 면역에는 일단 피부, 점막, 두 번째 식세포 잡아먹는 거 있었지, 그치? 그 다음 염증 반응 이렇게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 지나가면 이제 선천성이 끝나고 나면 후천성이야. 후천성. 근데 이렇게 이야기할게. 요거 지금 지웠던 건 그 책에 보면 다 적혀 있어. 아까 내가 필기 핵심은 했고 후천성 면역이 있어. 요거 적읍시다. 후천성 면역. 후천성이다. 특이적이다. 특이적이다. 후천성이다. 특이적이다. 일단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단어가 몇 세트가 있거든. 몇 세트가 있어. AG, AB. 자, 이게 안티젠이야. 안티바디. 안티젠. 쟤는 안티다. 무찔러야 되는 나쁜 놈이다. 됐나?
얘가 그렇게 외웠던 거다. 젠 안티. 얘가 항원이다. 안티바디. 혹시나 바디가 한자로 하면 몸체, 몸체, 항체. 지금 우리 항원, 항체 들어봤는데요? 그래, 들어봤을 수가 있는데 혹시 너가 이거 먼저 본 적 있으니까 이건 안 적어도 돼? 혹시 이런 거 본 적 없나? 코비드19 에이지 테스트. 2020년에 친하게 지냈다, 이가. 그거 찌르는 걸로. 이거 배울 때, 왜 애들한테 물었어. 근데 이게 뭐게? 난리가 났어, 은이라고. 너 원석이 외웠다고. 아니야, 은이 아니고, 코비드19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그 바이러스 2019년도에 발생했는 거다. 걔 무찔러야 돼, 나쁜 놈 항원 얘기하는 거다. 항원 내 몸에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검사할게, 이거다. 코비드19 항체 항원 테스트 이렇게 됐던 거다. 이랬지. 진짜 그때 난리 났었으면 애들 지 아는 거 나왔다고. 알아요? 하면서 우리 아는 거 나왔어. 그래, 항원이다. 됐지? 항원 항체 됐습니까? 일단 항원 항체. 그럼 한마디로 항원은 나쁜 놈, 무찔러야 되는 놈. 항체는 이거 무찌를 애들 이렇게 되거든. 자, 그러면 항원 항체에서는 그림을 표현할게. 항원을 갖다 쌤이 빨강색으로 할게. 빨강색으로. 보통 항원 이렇게 쌤 그렸다. 따라 그려봐봐. 진짜 이야기하면 이게 항원이야. 이 전체는 병원체야. 병원체. 말로 하자면 병원체는 코끼리. 혹시 코끼리 다 가리고 코끼리 코 보여주면 코끼리인지 찾지? 똑같아. 얘가 병원체, 얘가 코끼리고 코끼리 코 보고 얘가 코끼리인지 알겠다. 딱 인식할 수 있는 게 얘가 항원이야. 병원체를 인식할 수 있는 게 항원이야. 됐습니까? 자, 그럼 쌤 항체는 뭡니까? 라고 했는데 항체는 일단 쌤이 노란색으로 좀 그릴게. 근데 요 밑에 한 번만 더 항체. 자, 요렇게 따라 그려봐봐. Y자를 그려. 색깔은 별로 상관없어. Y자를 그렸거든? 근데 Y자 중에서 여기 위에 이렇게 와서 조금 짧게. 이렇게 Y 와서 여기는 짧게. 이렇게. 됐지? 고래 놓고. 아까 여기 있지? 짧은 거, 긴 거 결합됐는데. 그치? 여기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가 몇 군데 있어? 2군데 있지? 맞지? 2군데가 있는데 저기가 이거다. 항원 결합 부위. 항원 결합 부위. 그게 무슨 말이죠? 자, 쌤 지금 보여줄게.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거 얘가 2줄인데 그냥 2줄 안 할게, 쌤이. 2줄 안 하고 여기다 적으면 어떻게? 요렇게 Y자가 여기 항원 결합 부위 요렇게 결합을 했다고. 그럼 그 옆에도 항원에 이렇게 뾰족한 거 이렇게 붙었다고. 항원 얘가 쉬운 말로 나쁜 놈이야, 좋은 놈이야? 나쁜 놈이지, 그지? 쟤 돌아다니면 돼, 안 돼? 쟤가 우리 몸에 돌아다니면 안 돼. 그럼 들어왔다 신호받으면 쟤 잡으러 가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지. 내가 있잖아, 힘은 별로 없어. 근데 나쁜 놈들이 있어서 우리 떼거지로 나쁜 놈을 때려 잡은 거지. 근데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걔를 갖다가 야 빨리 휴대폰 충전 실꺼내 다 묶어놨어. 이러면 나쁜 놈. 근데 누구 올 때까지 경찰 올 때까지 기다리면 경찰이 와서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 그러면 얘들 나쁜 놈들 돌아다니지 못하게 묶어놓는 게 항체인 거야. 그럼 이렇게 묶어놨지. 쌤 2개만 그렸는데 확 묶여있는 거야. 그냥 왜? 얘가 2군데씩 있잖아. 여기 하나 잡고 저기 하나 잡고 여기 하나 잡고 저기 하나 잡고.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도 어떻게 이쪽에 또 막 결합을 하겠지. 이만큼 무득이 있으면 경찰들이 와서 잡아. 그래서 얘를 갖다가 없애줄 수 있어. 그러나 그 경찰들이 와서 잡아먹는다. 이거 식세포작용. 아, 나쁜 놈들 먹었다. 없애버려. 백혈구 같은 게 와서.
식세포 작용하면 얘 돌아다니기 전에 딱 묶어놨으니까 확 없애버리겠지. 내 몸이 아프지 않을 거라고. 이랬나? 그러면 관건은 이거겠지. 항원이야 들어올 거야. 항체를 갖다가 어떻게 빨리 만들어서 확 유포를 해야지 항원 퍼지기 전에 확 잡아버리겠지. 말 되겠나? 그럼 항체를 빨리 만들어야 되겠지. 맞지? 항체를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항원 항체 얘기했다. 자, 그 다음에 쌤이 림프구 나 림프구가 있는데 그 밑에다가 비림프구, T림프구 두 가지가 있대. 용어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야. 자, 림프구가 있는데 림프구 옆에다가 괄호 열고 얘는 일종의 백혈구야. 사실 우리가 뭐 경찰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경찰도 여러 가지잖아. 그치? 강도 잡으러 쫓아다니는 형사도 있을 거고 교통단속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맞지? 그러면 업무 처리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가 있듯이 얘들도 그런 거야. 림프구가 있는데 이 림프구 일종의 백혈구다. 일종의 백혈구처럼 나쁜 놈 잡아먹는 일 하는데 관여를 할 거다. 됐나? 근데 자, 요 밑에 이렇게 한번 들어줘. 뼈. 정확하게 얘기하면 본 매로 이렇게 되는데 본. 일단 뼈. 됐나? 그 다음에 사이머스 이런 식으로. 이게 뭐냐면 정확하면 본 매로 되는데 그냥 골수. 너 골수 이식 들어보지 않았어? 골수 이식. 백혈병 걸린 사람들. 사실 있잖아. 너그 통닭 먹었을 때 생각해봐. 춘살 말고 뼈 있는 거 이렇게 보면 뼈 딱 잘렸는데 보면 뼈다고 이렇게 있었던 거 안에 뼈가 죽었나? 요 안에 보면 색깔이 위에 초콜릿 색깔 비슷하게 그렇게 된단 말이야. 사실 이 안에 뼈 안에 피가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어. 만들어진 부분이 있어. 거기가 골수야. 그치? 근데 좀 아까 백혈구 일종이라고 했지. 백혈구, 적혈구 얘들 생성된 데가 적인 거야. 림프구 생성된 데 적인 거야. 이랬나? 그러면 골수에서 B림프구도 T림프구도 모두 다 생성. 중요해. B림프구도 심지어 T림프구도 여기서 만들어져. 적혈구도 백혈구 다 여기서 만들어져. 됐나? 근데 한국에 태어났다고 끝까지 한국에 사는 사람도 있지만 한국에 태어났지만 어릴 때 이민 가는 사람도 있지. 커서 이민 가는 사람도 있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봤을 때 B림프구, T림프구가 있다. 그러면 B림프구, T림프구 다 B에서 태어났대. 그러면 왜 B림프구, T림프구였어? 얘 골수에 가서 성숙한 거야. 어릴 때 아무 말 못할 때 여기 살다가 이랬나? 그래서 어른 돼서 말 배우고 할 때 여기 가서 산 거지. 그런 느낌으로. 이랬나? 골수 위에 게 골수 성숙. B림프구 얘가 골수의 생성. 그리고 성숙. 한우물 파듯이 거기 계속 있었는데. 근데 얘는 가슴샘에서 성숙을 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한국에 태어났는데 미국에서 말할 때 계속 거기서 자라니까 영어 잘하더라. 이런 느낌. 이랬나? 그래서 T가 가슴샘이니까 가슴샘에서 성숙하면 T림프구. 골수에서 성숙을 하면 그러니까 성숙 장소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다. 말 되겠나? 이상한 거 있나? 생성은 똑같대. 생성은 똑같고 그게 자랄 때 어디서 자라느냐? 골수냐? 가슴샘이냐? B림프구, T림프구.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면역에 대해서 이야기할게. 특이적 면역에 사실은 자꾸 뭐가 갈래갈래가 있죠, 그지? 세포성 체액성. 자, 여기까지만 적고, 자, 필기는 조금만 중단할게. 필기는 잠깐 중단. 여기는 지금 설명만 좀 듣자. 설명만 좀. 말이 조금 빨라야 될 것 같다. 자, 말해.
세포성 면역이 있고 체액성 면역이 있어. 그러면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은 뭐가 다르냐? 일단 이렇게 이야기할게. 쓸 시간 없으면 천이야. 자, 세포성 면역이 있고 체액성 면역이 있다. 세포성 면역은 결론을 이야기하면 감염된 세포를 직접 파괴를 할 거야. 그리고 체액성 면역은 항체 이러겠나? 항체를 생성해. 항체를 생성을 해서 요 녀석이 가서 항원 못 돌아다니게 잡아서 그래서 경사로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항원 제거하는 방법이 체액성 면역이야. 자, 그럼 설명을 할게. 일단 우리한테 항원을 지닌 병원체 나쁜 놈이 들어온 거지. 아까 봤을 때 요거 뾰족뾰족하게 생겼다. 그러면 이거 뾰족뾰족하게 생겼는데 어떤 세포가 저 누구지? 나쁜 놈인데? 식세포 작용 아까 있었지? 선천성의 두 번째 잡아먹은 거야. 이게 이 세포가 항원 제시 세포. 기다려봐라. 내가 조사해서 다 알려줄게. 나쁜 놈이 이거 누군지 알려줄게. 이렇게. 그러면 항원 대세포인데 혹시 예전에 책 봤던 애들은 대식세포라고 할 거다. 엄청나게 커서 딴 거 다 잡아먹는 애 이런 의미인 거야. 대식세포. 이랬지? 얘를 갖다가 막 취조를 해. 무슨 짓 했어? 어떤 나쁜 행동 했어? 막 이렇게. 됐나? 그래서 그걸 알려줘. 누구한테 알려주냐면 아까 T림프구, B림프구 있다 그랬지. 그치? T림프구 중에서 HIV가 숙주로 사는 보도-T라고 있었지. 그럼 우리가 생각하면 보도가 중요하나? 정말 중요하지. 정말 중요하지. 항상 메인으로 있는 사람, 그 옆에 보도가 누구냐에 따라서 정말 중요한 거야. 그러면 얘는 보도-T한테 모든 걸 다 알려줘. 얘가 이 항원에 대한 정보를 얘한테 다 알려줘. 그럼 얘가 가서 뭐냐면 일단은 내가 할 얘기가 있는데 세포 독성 T림프구 내가 얘한테 할 얘기가 있어. 이렇게 된 거야. 얘는 보도-T 림프구. 그럼 얘가 뭐 하느냐? 뭐라고? 이거 감염됐다고? 이미 항원 들어왔다고? 에이, 방법이 없겠다. 이 세포 죽여.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보도-T 림프구한테 정보를 받고 세포 독성 T 림프구가 여기 달라붙어서 얘를 파괴시킬 거다. 됐습니까? 이게 세포성 면역이다. 세포성 면역. 콕 찔러서 죽이듯이. 세포 독성 T림프구. 됐나? 그러면 보도 T림프구가 또 하나 더 한다 그랬지. 누구한테 가냐? 이거 잘 봐야 돼. B림프구한테 가. B림프구한테. 그러니까 B림프구한테 갔더니 B림프구가 두 가지로 또 뭐예요? 얘가 정보 받았다 그랬지. 그 정보를 받았는데 이 B림프구가 자, 하나는 이름을 꼭 외워야 돼. 형질세포. 하나는 기억세포. 자, 쌤 비유를 잘 들어. 요거는 내가 춥다 그래서 핫팩을 샀어. 핫팩을 샀는데 1+1이었는 거야. 됐지? 그래서 핫팩을 갖다가 춥다 그래서 딱 뜯었다. 딱 뜯었는데 뜯은 핫팩 갑자기 야, 안 되겠다. 실내로 가자 이렇게 된 거야. 실내로 가자. 에이, 핫팩 필요 있나 없나? 어쨌든 지금 뜯었다. 그럼 얘는 안 쓴 것처럼 할 수 있다 없다? 없지, 그치? 그럼 얘는 안 뜯었어. 안 뜯은 거니까 나중에 쓰면 되겠지. 그치? 나중에 쓸 거야. 그러면 자, 뜯은 핫팩에서 나오는 게 열이지. 얘가 무슨 세포니까? 형질세포니까 얘가 항체를 만들 거야. 항체를 만들 거야. 이쪽에 거 다 체액성 면역이야. 위에 거 세포성 면역이고. 항체 관련된 건 체액성 면역이야. 다행이야. B, 바디. 항체. 체액성 면역. 됐나? 그래서 이렇게 항체 만들었지. 기억세포 기다렸다가 이거 나쁜 놈 또 왔대. 또 왔다라고 소식이 들리면 얘가 보도-T 림프가 일려줘. 됐나? 그럼 보도-T 림프가 이번에는 얘한테 안 가. 이렇게 기억세포한테 가는 거야. 왜? 이번에 얘한테 가거든? 기억세포에. 얘는 아까 다 써버렸어. 없어 지금. 됐나? 그리고 나면 기억세포가 다시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라는 걸로 만들어져. 무슨 얘기냐?
얘가 세포의 모양이 좀 변하고 기능이 좀 변하는 분화를 할 거야. 분화. 근데 항체를 만드는 애를 우리가 형질 세포라고 이름을 지었어. 됐나? 항체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아까 들어봤지, 그지? 잡아서 잡아먹도록. 됐나? 그러면 항체 딱 만드는 형질 세포야. 그러면 뜯었는 합해, 그치? 기억세포 안 뜯은 건데 뜯었다. 그럼 형질 세포 되는 거지. 그래서 이 형질 세포 그리고 얘가 항체를 만들 거다. 됐나? 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게. 얘가 정보 받았지. 항체 만드는데 얼마 걸려? 일주일 걸려. 일주일. 그 정도면 센 거 들어오면 거의 죽어. 이러나? 그래서 연습을 하는 거지. 연습을. 왜? 아까 다시 들어오면 이렇게 한다 그랬지. 요거 몇 시간 안 걸려. 몇 시간 안 걸려. 가서 항체 만드는데. 그럼 병원에 들어왔지. 나쁜 놈 들어와도 들어와서 퍼지기 전에 다 잡아버려. 그럼 내가 몸이 안 아플 거다. 이러나? 그래서 예방접종을 한다는 다음 시간에 할 거다. 이랬습니까? 일단 우리가 봤을 때 나쁜 놈 들어왔다. 항원 제시 세포가 잡아먹었어. 보도티림프한테 일러줬어. 보도티림프는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두 군데로 가는 거지. 세포 독성 T로 가느냐. 감염된 세포 있다 하면 세포 독성 T로 가. 근데 만약에 항체를 만들 거면 B림프구한테 정보를 주는 거야. 됐나? 그 B림프구가 형질세포. 꼭 기억해야 하는 거야. 형질세포 항체 만든다. 기억세포 기다렸다가 다시 들어오면 바로 기억으로 가서 억수로 빠르게 진짜 많은 양의 항체를 한꺼번에 만들어낸다. 이랬습니까? 일단 여기까지. 됐습니까?